네,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관리소장의 이 발인식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김태일 기자, 오늘 발인식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발의는 유가족과 장례위원회 위원들이 좀 참여한 가운데 엄수가 됐는데요. 예. 그 상주 역할을 맡은 이나연 정의연 이사장 그리고 윤명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 8시쯤에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운구 차량이 화장장으로 이제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이 좀 오열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도를 표했는데 예. 오늘 발인도 역시나 취재진의 이 접근이 일체 차단됐기 때문에 지금 그 운구차가 떠나는 그 장면까지만 저희가 이제 찍을 수 있었고요. 예. 그 이후의 상황은 취재를 할 수 없었고 장지가 어디인지도 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모두 1,182명의 개인과 단체가 이 장례위원 명단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도 좀 고인의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인식은 예정대로 치러졌고 그러나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수요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이 됐죠. 좀 전에 이나연 이사장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후 12시에 이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도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수요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집회 시작 전에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면서 이제 애도를 표하기도 했고요. 이나연 이사장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더 이상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위안부 운동의 정신을 수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 더불어서 이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연 측도 수요 집회를 지금 그만둬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결코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옆에서 이제 보수단체 집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진의 접근이 불허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제 추모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이 이제 그 모습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 그 빈소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 모습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추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뭐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생전에 이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을 영상을 보여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한국염 정대협 대표 그리고 정의연 이사장, 이나영 이사장의 이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주로 아까 보신 것처럼 검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취재 경쟁에 힘들어했고 매일 불안해했는데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 16년간 정말 헌신을 다했는데 우리가 알아주지 못해서 매일매일 불안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안위를 우선시하던 소장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 빈소에는 추모객들로 가득 찼다고 하고요. 들어가지 못한 한 20여 명 정도는 밖에서 고인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빈소에는 이제 여러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왔고 좀 같이 논란이 됐던 이규민 의원도 좀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뭐 어떤 인연으로 왔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추모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모하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이규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윤명 의원과 같이 좀 거론이 됐던 의원인데 그 안성쉼터 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개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빈소를 찾아왔고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질문을 했더니 답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좀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뭐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조금 고인에 대한 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고인도 그렇고 정의원에서 또 윤미향 의원도 얘기하는데 이제 검찰과 검찰의 뭐 압박 수사 내지는 압수수색 또는 이제 언론의 과잉 취재가 상당히 이제 고인을 힘들게 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 고인이 뭐 갑자기 평화의 우리 집 소장이 손모 씨가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언론하고 뭐 검찰 탓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뭐 추모사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도 뭐 상당히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검찰 수사 앞두고 있는데 누군데 불안감이 없겠어요? 검찰에 오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나 검찰에 좀 소환하려면 좀 빨리 좀 불러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민원이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평화의 우리 집에 그 압수수색할 때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신 손모 씨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또 할머니 또 길할머니도 같이 있었던 거로 알려졌어요. 예. 길할머니하고 그 손모 씨 돌아간 손모 씨는 1, 2층에 있고 검찰이 그때 수사할 때는 지하층을 수사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뭐 심리적 압박은 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그거가 뭐 검찰이 불법 수사했다는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이 있었으니까. 영장이 있고 법원에서 발부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아직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또 소환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자꾸 그렇게 좀 강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자신한테 돌아오는 화살을 좀 검찰이나 언론 쪽으로 좀 돌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언론도 물론 과당 취재나 뭐 무분별한 그 뭐 집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비난받을 소지가 많이 있을 수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면은 고인의 그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인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언론의 관심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의원 그리고 안성에 있는 그 나눔의 집 그쪽이 주로 좀 관심이었지 마포에 있는 평화의 우리 집은 직접적인 관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추모사에서도 자꾸 언론, 검찰 탓하는데 물론 뭐 그 탓도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많은 부분은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의원이 자신들한테 돌아오는 화살을 글로 좀 돌리려는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고인의 극단적 선택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추측으로 이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인이 숨지기 전에 이제 숨진 직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소방 당국과 이 통화를 했던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인이 소방당국과 통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고인이 집 안에 머물고 있을 당시 이제 아마 숨진 걸로 추정되는 그 시간에 이제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이 집으로 찾아갔다고 하죠. 밤 10시 30분경이고요.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차는 또 문 앞에 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 불러도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가 의심스럽다라고 판단을 해서 119에 직접 전화를 했고요. 119에 전화해서 아무래도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했던 통화 내역이 이 텍스트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는 분인데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는데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으셨다. 수면제도 복용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 있는 걸로 의심이 되긴 하는데 뭔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이제 119에서 그러면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냐,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쭉 담겨 있는 이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비서관이 이제 최초 신고자인데 여러 가지 이제 당시 상황이 담겼던 녹취록이 이제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이 녹취록을 갖고서는 이 통합당에서는 특히 이제 조수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윤미향 의원의 이 비서관과 이 숨진 이 관리소장이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말맞추기 위해서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녹취록의 일부 저희라는 표현을 가지고 뭐 복수가 있었다. 그럼 왜 나타났을까? 증거인멸 또는 뭐 사전에 말맞추기 이런 것으로 단정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의혹이 또 의혹을 부르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마포 쉼터 소장 같은 경우 지금 죽음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경찰이 밝히지는 아직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유서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대체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만 하고 있지 단정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마지막 통화자가 누군지 그 통화자가 나오면은 그 통화자를 만나보면은 뭔가 더 좀 더 죽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른바 음모론이 나와가지고 사회를 불신으로 몰아내는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세모의 유병헌 씨 그런 뭐 사채 문제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타살설 얘기가 막 나오고 지금 뭐 유튜브 특히 이제 보수 유튜브를 보면은 뭐 온갖 음모론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언론인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국회의원 입법기관의 신분이니까
우리 사회의 이런 갈등이나 의혹을 부채질하는 것보다는 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의 입장을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일 기자, 아직 이제 그 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휴대전화가 끊기고 이제 전화가 꺼지고 이 연락이 끊긴 지가 12시간이 넘도록 긴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포렌식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많습니다. 어쨌든 모든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가진 억측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서 국회의원을 또 해보고 싶었던 그런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밝혔나요? 일단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고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제 밝힌 건데 그 지난 총선 기간에 한 정치권 인사가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와서 민주당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할머니에게 윤미향을 떨어뜨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에다가 이걸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는 알려지진 않고 있고요. 곽 씨에 따르면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서 주변에서도 좀 우려를 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공식 행사에 한 서너 차례 정도 초청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것 때문에 여러 정치인들이 이 할머니에게 접근을 해왔다 이렇게 지인들도 좀 우려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수양딸 광모 씨의 주장이고 또 이제 이걸 보도하는 언론사가 이제 단독 보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곽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정말 그런 정치인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제 실명이 좀 공개가 돼서 저희들이 좀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더 이 문제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사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제 여러 해외 활동도 많이 했어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일본 일제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폭로 증언도 많이 했는데 혼다 전 하원 의원과도 좀 각별한 사이가 있는데 이 혼다 전 의원이 지금 이 국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할머니와 전화 통화도 했다고 해요.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할머니에게 당신은 용기 있는 여성이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친구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이야기한 게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영혼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살아있는 증언자다라면서 그녀를 100%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게 할머니의 폭로 이후로 뭔가 이제 정의연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와중에 할머니를 향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악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어떤 할머니를 비난하는 오히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정부가 이 사태를 마무리해야 된다. 아무런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용기 있게 나서서 지금 불의와 싸우고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논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태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죠. 이번 이용수 할머니 사태를 보면서 이것을 좀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집이라든지 후원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관련된 법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산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이제 기부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루가 지난 어제죠.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이 행안부가요. 기부금품법 시행령이라는 걸 상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기부단체는 기부자의 요청을 받으면 이 사용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그런데 돌연 국무회의 안건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부터 시민단체, 이 기부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행안부가 그 안에 내용을 좀 바꾸려고 상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의무 공개 부분을 삭제를 하고 기부자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기부금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를 만들라라고 했는데 정작 그 명을 받아야 될 행안부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것을 누락시켰다. 굉장히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사실 어제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도 이 탈북자 단체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뭐 탈북자 단체가 됐든 아니면 지금의 기존의 이제 시민 단체 뭐 민원연도 들어가 있던데요. 보니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런 시민 단체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기부처를 명시하지 않고 쓴 내역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부금 내역은 기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다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예. 이번에 그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사건, 위안부 사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횡령, 배임, 착복했느냐 이거하고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위안부 인권운동을 한다면서 회계 부정이나 의혹 있는 처리로 인해서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어르신은 피해자가 들러리가 되고 정의기억연대랑 윤미향 의원이 어떻게 보면 주역이 돼서 했느냐 이건데 그러려면은 회계가 더 분명하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행안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공개를 내 지출 내역을 공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요전에 왜 대통령이 지시해서 질병관리청 좀 강화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행안부랑 보건복지부랑 뭐 상의해가지고 오히려 힘을 빼고 보건복지부 차관 늘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이게 대통령 영이 안 쓰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윤미향 의원의 그 사건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나쁜 게 위안부 인권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기부금 문화가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냈던 돈이 제대로 쓰이나? 그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많은 물론 뭐 일부 뭐 종교단체나 천주교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하는 데도 정확히 10원짜리까지 정확히 하는 데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거 대통령 지시한 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요한 부분 싹 빼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주체가 오히려 거꾸로 또 시민단체였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발한 주체가 시민단체였다고 하니까 좀 기가 막힐 노릇인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 기부금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되는 절차, 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